자, 다음 영상까지 선생님이 이제 촬영을 하는데요. 자, 교과서 보고 여기는 할게요. 80쪽이고요. 나라를 다스린 통치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은 어떻게 다스렸고 지방은 어떻게 다스렸고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정리하는 파트고요. 여기는 사실 좀 암기 중심이라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암기를 하셔야 되죠. 뭐 역사가 다 암기기는 하는데 그래도 좀 이해를 하시면서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고려는요, 중앙, 그러니까 왕이 살고 있는 중앙에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냐? 왕 혼자서 다스리진 않죠. 왕과 신하가 같이 정치를 할 건데, 이 정치를 할 때 기구들이 있어야 돼요. 그 기구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겁니다. 고려는 발해처럼 당나라의 삼성육부, 이 삼성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당나라 중서성, 집행하는 기관, 문하성, 결정해서 실행하는 기관, 상서성 이렇게 세 개인데요. 고려는 실정에 맞게 운영했다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모여서 회의해서 집행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실제 집행기관인 상서성을 제외하고 이거를 두 개를 굳이 따로 할 필요 있냐라고 해서 고려는 중서성과 문하성을 합쳐요. 그래서 중서 문하성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집행하는 상서성이 있죠. 그럼 성이 몇 개야? 두 개잖아요. 그래서 이성이고요. 상서성 밑으로 이를 집행하는 6개의 부서라서 이성육부제입니다. 삼성육부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맞게 이렇게 중서문화성, 국정을 총괄하고 실제로 집행하는 이런 상서성 두 개의 성인 이성이고요. 상서성 밑에 이병, 호형, 예부 외우실 필요 없지만 6개의 부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육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육부의 체제를 시스템을 갖고 있다. 최고 관청인 중서문화성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였고 장관이 문화시중이 국정을 국가 정책을 총괄하였다라고 나와 있고요. 상서성은 육부를 두고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이게 바로 신하들을 위한 기관이라면 바로 왕의 비서기관 중추원이 있습니다. 별표 칠게요. 왕의 비서기관 뭐라고요? 중추원. 여기서는 왕의 명령도 전달하고요. 군사, 기밀, 궁궐 수기는 궁궐에서 호위하면서 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의 핵심 기관 바로 중추원이 있다라고 하는 중심추. 왜 우리가 중추신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핵심이다 해서 중추원. 그래서 이 밖에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어사대 그 다음에 회계를 담당하는 3, 4, 3, 4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돈 담당하는 게 3, 4죠.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신하들의 고위기관인 중서문화성과 그 다음에 왕의 명령을 듣는 중추원의 고위관료들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같이 모여요. 그래서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고위관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기관이 두 개 있습니다. 고려는 회의기관, 회의기관이 몇 개 있다고요?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이나 군사 문제, 병사와 말이잖아요. 말 맞자. 그래서 도병마사라고 하면 병사와 말인가 국방 문제는 도병마사에서 그리고 국내 문제는 식목도감이라고 하는 회의기관에서 합니다. 그런데 중서문화성에는 귀족만 하는 게 아니라 왕의 명령을 듣는 중추원의 고위 관료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기관이 몇 개다? 두 개. 외부적인 건 도병마사, 국내는 식목도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방 한번 볼게요. 고려 초기에는 각 지방은 호족이 다스렸어요. 그런데 성종 때 왕권이 강화되면서 길목 12군데에다가 12목이라고 한 걸 설치해서 지방관을 파견해서 세금을 걷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왕이 이제 호족들로부터 일정 행정구역을 이제 뺏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처음에는 호족이 다스렸어. 모든 지방을. 그러다가 왕권이 강화되면서 성종 때부터 12개의 길목,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다가 지방관을 파견해서 세금을 걷게 된 호족의 반발이 심하니 12목이라고 불리는 여기 황주목, 여기 보시면 이런 목들 광주목, 청주목 나오죠. 이게 12목이거든요. 여기에 해당되는 데다 지방관을 파견해서 세금을 조금씩 호족의 세금을 뺏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라가 어느 정도 되면 전국을 5도, 양계, 경기로 나누어요. 그래서 일반 행정구역, 그러니까 일반인이 사는 구역을 5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경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도는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경상도, 전라도. 경상도, 전라도는 지금도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고려 때 썼던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사는 5도와 그 다음에 군사행정구역이죠. 여기 북계라고 해서 여기 동계, 북계 두 개잖아요. 그래서 개가 두 개 돼서 양계입니다.
그래서 양다리, 다리가 두 개니까 양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가 두 개라서 양개고요. 여기는 군사행정구역이에요. 그러니까 국경 지역 근처잖아요. 위치상 이렇게 국경 지역이잖아요. 여기도 국경이고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이 많이 사는 군사행정구역에 양개를 두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도와 양개 아래는 주군현이라고 하는 걸 설치했고 수도 개경과 여기 수도죠. 수도와 그 주변 지역 경기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도 현재도 서울 주변 지역은 경기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경기로 하였고 개경은 서경, 동경과 함께 세 개의 수도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됐습니다. 이거는 그냥 패스할게요. 자, 그런데 고려는 조금 재밌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밑에다 한번 써볼게요. 아까 5도가 제일 크다고 했잖아요. 일반인이 사는 구역에 5도 밑으로 주가 있고요. 주 밑고 군보다 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수천 개잖아요. 주군 현이 막 수백 개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과 현 단위가 작아요. 근데 군과 현에 지방관이 파견되면 좋겠죠. 지방관이 파견되면 이 파견된 지역에 왕의 명령이 다 전달될 거고 왕이 세금을 따박따박 거둘 수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왕의 힘이 막 지방 곳곳에 비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지방관이 파견된 지역이 있고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군현 중에서 지방관이 파견된 지역을 저희는 주인이 있는 현이다 해서 주현. 그 다음에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곳은 주인이 없고 이 주현에 속해 있다 해서 속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왕권이 강화된다면 주현,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의 숫자가 많아야 되지만 고려는 주현과 파견되지 않은 속현 중에 속현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말은 이 속현 같은 경우에는 지방관이 파견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걷어서 중앙에 납부해줘야 돼요. 요 옆에 주현에다가 지방관이 있는 곳에. 그럼 지방관이 없는 곳에 누가 세금을 거두냐? 그 지역에 원래 살고 있었던 호족이고요. 호족들이 나중에 고려되면 이름을 바꿉니다. 지방향, 지방의 관리다 해서 향리고요. 이 향리들이 지방관이 없는 속현에서 세금을 걷어서 주현한테 주게 되는데 모두 다 주진 않겠죠. 중간에 약간 삥땅을 치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향리의 세력이 점차 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저희는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과 파견되지 않은 속현으로 구분되었다라고 설명이 지금 나왔고요. 주연의 주방관은 주변의 속현까지 관할하였고 그 지방의 실무는 향리, 아까 말씀드렸죠. 속현 같은 경우는 향리라고 하는 호족 출신이 관리가 되면서 거기서 이제 담당해서 일을 했다. 그 다음에 좀 특징적인 게 하나 있는데 바로 향부곡소라고 불리는 특수행정구역이 있습니다. 무슨 향, 무슨 부곡, 무슨 소로 끝나요. 그래서 여기는 특수행정구역인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좀 말을 잘 안 들었던 사람들을 한 곳에다 모아놔요. 통일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향부곡소 특수행정구역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차별 대우를 받았다. 향 무슨 끝에가 향으로 끝나요. 무슨 부곡 무슨 소로 끝나는 사람들은 예전에 이제 왕건이 통일하는 과정에서 반발이 심했던 애들을 다 여기다 모아놨기 때문에 세금도 더 많이 걷고 그다음 차별 대우도 했고요. 향이나 부곡에 사는 애들은 주로 농사지었고 이 소는 수공업에 종사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수행정구역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고려의 군사는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쪼개지는데 중앙은 당연히 군걸과 왕실을 지키는 2군과 수도를 지키는 6위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중앙군은 2군 6위다 해서 왕실을 지키는 2군, 수도 지키는 6위 이렇게 얘기하고 지방군은 5도와 그 다음 주현군의 주진군 이렇게 나눠진 주현군과 주진군으로 쪼개지는데 요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요. 그냥 2군 6위 정도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육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려는 교육을 중시하여서 태조 때부터 개경과 서경이 평양이라고 했죠. 학교를 세웠다. 성종 때는 국자감 감작국이라고 해요. 대학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고려 때 태학과 흡사하죠. 신라 때는 국학이고요. 성종 때는 바로 국자감을 설치해서 했고요. 중요한 지방에는 지방의 학교에서 향교도 세웠습니다. 자, 고려는 관리의 과거 시험을 보기 때문에 과거제를 통해서 관리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과거제는 시험을 통해서 인재를 선발하잖아요. 종류가 3개입니다. 하나는 문과, 하나는 잡과, 하나는 승과입니다. 자, 과거제의 종류가 몇 개라고요? 3개. 문과, 잡과, 승과예요. 이거 문관이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관리를 뽑는 게 문과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제술, 지금으로 따지면 논술 시험이고요. 명경과는 그냥 경전을 암기해서 외우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제술과와 명경과 두 군데 시험을 봐야 되는 게 바로 문과고요. 그 다음에 잡과는
그러니까 잡다한 기술관, 예를 들어서 뭐 역관이나 의사 이런 거 뽑는 게 바로 잡과고요. 그 다음에 승과, 스님을 뽑는 거죠. 여기서 선생님 문과가 있으면 싸우는 문과는 거의 시행되지 않습니다. 얘는 추천으로 대부분 되고요. 그래서 고려는 무관과 무관이 있으면 문관은 훨씬 더 우대합니다. 그래서 무관은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과거 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관의 가장 높은 관직인 장군직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장군직은 누가 하냐? 모두 다 문관이 합니다. 그래서 강감천도 무관이 아니라 문관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전략은 잘 싸우지만 싸움은 그렇게 잘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무관으로 임명하였다 해서 문관과 무관의 차별 대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아마 나중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겠죠. 과거는 원칙적으로 양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었다. 여기서 양인이란 세금을 내는 노비를 제외한 모든 계층을 다 양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됐으면 시험을 통해서 봤으니까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고려에는 시험을 안 치고 시험이 음서, 시험을 보지 않고 무시험으로 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음서입니다. 자, 왕조가 공시 후손 5품 이상 5, 4, 3, 2, 1의 고위 자손들은 과거를 치지 않고 한 명은 시험 안 보고 관리가 돼요. 그게 바로 음서입니다. 무시험으로 시험 안 보고 음서로 가는 방법이 바로 이 음서죠. 해서 시험을 보지 않는 이런 귀족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는요, 관리에게 토지를 줍니다. 근데 땅을 주는 게 아니라 땅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을 주게 되고요. 쌀배 현물 등을 녹봉으로 주었다라고 나와 있고 관리는 18등급으로 나누어 곡식을 받을 수 있는 전지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임야의 수조권. 그러니까 땅을 준 게 아니라 모든 땅은 왕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땅을 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수조권인데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전시과 18등급으로 해서 관리 등급에 따라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토지는 국가에 반납해야 돼요. 관직에서 물러나면, 그러니까 사망하면. 그런데 5품 이상의 고위관직, 아까 전에 고위관직 5품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얘는 시험도 안 보지만 공음전이라고 해서 세습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한 번 고위관직에 앉으면 내 자식 한 명은 무조건 관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시험 안 봐도 되니까 멍청해도 되는 거죠. 돈도 공음전이한 거 계속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이 좀 어렵지만 자, 과거에 당시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요. 학습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앙 통치 조직을 정비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몇 성 몇 부제를 실시했냐? 2성 6부제입니다. 중앙은 2성 6부제고요. 여기 첫 번째 중서문화성이죠. 중서성과 문화성을 합쳤다라고 했고 상서성이라는 데서 실제로 이를 집행했다라고 했습니다. 당나라의 3성 6부를 뭐 수용했지만 고려 실정에 맞춰서 2성으로 줄였다라고 했고요. 별표 치시고 중서문화성 가장 최고 기관입니다. 국정을 총괄하는 기관이고요. 밑에서 일을 하는 게 바로 상서성이고 6부로 나누어 정책을 집행했죠. 자, 이런 기관이 있지만 왕의 명령을 듣는 중심축이 되는 중추원도 있습니다. 원이 대부분 왕의 기관이에요. 왕의 명령, 군사, 기밀, 궁궐에서 머물면서 왕의 최측근 역할을 하는 게 중추원이죠. 그 다음에 관리들이 잘못될 때 어사대가 떼거지로 뜹니다. 어사대. 감찰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3, 4, 3, 4 회계기관입니다. 돈을 계산하고 뭐 세금을 계산하는 기관이죠. 그 다음에 2번에 별표 치실게 자 중서문화성은 아까 신하들만 있는 거고 중추원은 왕의 관리들이잖아요. 중서원과 중추원의 고위관료, 고관이 모인 회의기관이 두 개 있습니다. 병마, 병사와 말이잖아요. 주로 국방 문제와 군사 문제를 다루는 도병마사라고 하는 회의기관이 있고요. 식목도감은 아까 시행 규칙을 제정하거나 아니면 제도, 다시 말하면 국내 문제를 다루는 게 바로 식목도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도병마사, 회기구, 도병마사, 국내 외 문제, 식목도감, 국내 문제 뭐 이런 거 이렇게 두 개의 기관이 있었다. 지방제도는 건국 초기 때는 호족이 지방에서 세금 걷고 지들이 다 해먹었잖아요. 근데 성종 때 가면 12목, 가장 돈이 잘 벌리는 지역에다가 12목을 설치해서 지방관을 파견해서 지방제도의 틀을 갖췄다라고 했습니다. 자, 호족들은 점차 지방관 아래서 지방의 실무를 담당하는 향리, 지방의 관리라는 뜻이죠. 향리로 바뀌게 되고요. 지방행정구역은 개경과 주변 9년은 경기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개경, 서경, 동경 해서 수도가 총 3개 있기 때문에 3경이고요. 일반 행정구역은 5도, 교주도, 서해도, 양광도, 경상도, 전라도 5개고요. 자, 일반 행정구역에는 5도잖아요.
5도에 파견된 관리, 도에 관찰된 거. 우리가 도지사라고 하죠, 경기도는. 그러니까 여기는 안찰사라고 합니다. 살피는 거죠. 안찰사를 파견했고요. 5도 아래 주군현을 설치했는데 지방관이 파견된 군현을 주인이 있는 현이다 해서 주현, 파견되지 않는 군현을 속현이라고 했습니다. 파견되지 않는 군현. 속현은 기존에 있던 주현에 있는 지방관의 지배를 받았고요. 속현에서 행정직무는 각고을의 향리, 아까 호족이 지방관리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고려는 주현보다는 뭐가 많다? 속현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 지방까지 모두 다 전달되지 않았고 속현에 있는 향리라고 불리는 호족들이 세력이 약해지면서 이름이 향리로 바뀌었다고 했죠. 이 향리의 세력이 강해지고요. 얘네가 나중에 고려 말에 세력을 키우게 될 겁니다. 지방향리는 지방의 행정 실무를 실제 업무를 담당했다라고 했습니다. 고려왕국의 주역했던 호족은 어떻게 되었을까? 주역했던 호족은 광종 때 떼거지로 숙청 죽게 되고요. 호족들이 여전히 중앙에 관리가 되거나 과거 시험을 통해서 지방에서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성종 때 지방관이 파견되면서 호족들은 점차 지방관 아래에서 일을 하는 향리 세력이 되었다. 이들 향리는 과거를 통해 중앙의 관리로 진출할 수 있었다. 자, 양계는 군사행정구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군인들이 사는 국경지역이고요. 양계에 파견된 관리들은 병사와 말을 관리한 데서 병마사라고 합니다. 자, 고려는 특수행정구역이 있습니다. 말을 잘 듣지 않는 지역을 무슨 향이라고 불렀고요. 끝에가 무슨 부공, 무슨 소라고 불렀습니다. 뒤떨어진 구역을 개발하고 그다음 국가 물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만들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반항이 심했던 애들을 특수행정구역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향과 부곡의 주민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소의 주민은 수공업에 종사한다라고 했습니다. 군사제도는 2군 6위고요. 2군은 궁궐수비, 그 다음에 6위는 개경과 국경을 방어하는 곳. 지방관은 5도에 파견된 건 주현군, 주인은 현에 파견됐다 해서 주현군, 주진군은 양계, 군사행정구역에 있는 거죠. 자, 교육제도는 개경의 대표적인 거 바로 국자감이라고 하는 대학기관이 있었다. 향교는 지방에 있는 학교고요. 자, 과거 시험은 문과 시험이 있는데 문과, 그 다음에 잡과, 그 다음에 승과로 나눠진다. 승려 시험을 본다라고 했고요. 문관을 선출하는 이 문과는 재술, 논술 시험과 경전을 암기하는 명경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주 미치겠죠. 재술과 명경과. 잡과는 기술관입니다. 뭐 의학이나 역학 뭐 이런 거. 승관은 승관, 스님을 선발하는 거. 국가 스님이 있을 정도로 고려는 불교의 나라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별표는 무관은 시행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관과 문관의 차별 대우가 심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고려에서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이유도 왜 우리만 차별해?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많이 지켰는데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을 보지 않는 음서라고 하는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려가 과거 시험만을 통해서 능력 중심의 사회였다면 지금과 다를 바가 없었겠죠. 그러나 고려가 신분사회이고 귀족사임을 알 수 있는 건 귀족들에게 특혜를 줬습니다. 시험을 안 보는 제도, 바로 음서입니다. 시험이 음서, 시험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고위관료의 자손을 무시험으로 시험을 보지 않고 관리로 등용합니다. 바로 이게 고위 귀족 사회의 특성을 보여주는 거고요. 관리에게 일한 대가로 쌀배 녹봉과 그 다음에 이건 현금이라고 하죠. 아까 전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수조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수조권과 토지, 그러니까 토지와 녹봉을 주는데 수조권을 준 거다라고 써있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토지의 차등을 나누어 좀 전시과고요. 전지와 시지로 18등급을 쪼개서 나눠서 줬다. 사망 시에는 반납해야 되지만 반납 안 하는 토지가 있죠. 그러니까 왕한테 줄 필요 없이 그냥 계속 세금을 거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귀족의 경제권을 확보해 준 거죠. 5품 이상의 고위 관리에겐 세습이 강원한 공음전을 음이 들어가는 건 대부분 이제 혜택을 받는 겁니다. 같이 귀족의 특권을 부여했다. 음서제도와 함께. 자, 국가에 낼 세금을 누가 대신 거두어 가는 권리. 여기 보시면 수조권 관리가 거두어 가는 관리라고 했죠. 관리가. 전식과 관리를 18등급으로 나누어 여기 보시면 뭘 거둘 수 있냐라고 했냐면 전지, 곡식을 거둘 수 있는
전지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임야, 시지, 땔감. 겨울에 추우니까 여기 북쪽이잖아요.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임야, 일반 땅을 주는 거죠. 수조권을 지급했다. 자, 수령이 파견되지 않아서 문제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수령이 파견되지 않아서 주연의 행정 지배를 받았던 곳은 바로 속현입니다.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곳 속현. 신라는 골품에 따라 관리를 선출하는데 고려의 관리 등용 방법은 두 가지예요. 과거 시험을 보든가 아니면 음서 시험을 안 보고 가든가. 시험을 안 보는 경우에는 5품 이상의 고위 관리만 가능하다. 향부곡소는 낙후된 지역개발, 오도는 안찰사, 양계는 병마사, 경기 계권과 그 주변 지역. 오주면 O, 틀리면 X. 오도는 뒤떨어지 아니죠. 향부곡소죠. X입니다. 이건 향, 부곡, 소에 대한 A 왜 이럴까요? 향부곡 소에 대한 설명이죠. 자, 고려는 과거를 통해 문관, 무관, 기술관 쓴 거 이건 X입니다. 왜? 과거 시험에서 무관은 뽑은 적이 없어요. 자, 글의 빈칸 고려 건국 초기에는 지방 호족 세력이 지방에 있던 호족 세력의 행정을 담당했어요. 2군 6위 왕궁과 수도 가지역은 북계와 동계죠. 여기 군사 행정구역 이죠. 양계. 국경을 방어하기엔 군사행정구역이다. 맞고요. 병마사를 파견하고 맞고요. 토지에 군현을 설치하고 토지의 인구에 세금을 부과하였다. 이거는 일반 행정구역 5도죠. 이거는 특수행정구역 향부곡 소에 대한 거고요. 정답은 1번. 이건 좀 어려운 문제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돼 있고요. 저희는 이제 계약하면 한번 정리하고 이자 겸 이 뒷페이지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좀 많이 힘들었지만 정리 잘 해놓으시고 나중에 계약하고 나면 이 파트 선생님이 따로 검사해서 채점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모두 힘내세요.